책 중에 건축가가 디자인한 뭐 의자라든지 가구 이런 그 세계적인 컬렉션들을 좀 보면은 그게 또 건축가의 정체성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 자기의 철학이라든지 기약이라든지 재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거기에 또 오롯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죠. 최근에 또 그 나인브리지 책도 만드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 책은 진짜 대단한 책 같아요. 책도 한번 선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책을 만든다는 거는 이제 당해는 좀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그게 값어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보면 구조랑 유리랑 설비랑 그렇죠. 다 통합으로 해가지고 네. 되게 실현하기 어려웠던 그 과제인데 그걸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했다는 게 하여튼 그런 거에서는 타고난 그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재능. 글쎄요, 그거보다도 시계를 발명한다면서 그때 된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건축 재료에 관심이 있어서 재료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재료의 그 표피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게 왜 그 생성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건축의 설비나 구조나 재료가 같이 만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시계란 선생님이 일단 제일 저한테는 너무나 큰 배움을 줬던 사무소였던 거는 그 디자인 자체가 재료뿐만 아니라 스트럭처, 구조에 대한 엔지니어링이 너무나 탁월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접합해서 만드는 그 해석력이 정말 기발하다고 해야 되나? 상상할 수 없는 재료를 갖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눈이 많이 이렇게 떠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한 10년 딱 지나서 보니까 10년 지나서 한국 와서 10년 지나서 나인브리지 프로젝트를 만나면서 이제 그걸 한국화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엔지니어링 실력에서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또 그게 또 실현이 되고 작동이 된다라는 그 확신을 좀 갖게 된. 나인브리지는 굉장히 정교한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제작 과정이 한국에서 골조를 만들고 유리는 중국에서 생산을 해와서 골프장 특성상 한 달 만에 공사를 다 딱 붙여야 되는데 오차가 나면 유리를 다시 제작해서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지. 그래서 애초에 이제 3D 스캐너로 다 미리 만들어요. 모든 이제 프레임들을 다 이렇게 벡터 값으로 다 저장을 해서 공장에서 그걸 다 스캐닝을 한 다음에 다시 현장에서 그게 정확하게 붙어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의 그 정교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내재되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막 산업화된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그러니까 급속도로 우리가 이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양적 팽창에 상당히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건축의 문제는 양적 팽창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가야만 사실 우리 자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왜냐하면 외국 건축하고 우리는 경쟁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자본 시장에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외국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그 환경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고 그거를 이렇게 농축화시켜야만 사실은 우리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만 해도 뭐 프리츠카를 뭐 벌써 5명, 6명 받았다는 거는 그 나름대로 그 일본화를 시킨 거잖아요. 서양화가 돼서 일본화를 시켜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서구 건축가들과 경쟁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것들이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DNA처럼 계승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승리의 공식을 한번 안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 시계로 선생님 옆에 봐도 그 꼭 프리츠카를 의식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걸 의식을 하냐면 자기의 건축이 다른 사람들의 건축과는 다르다라는 자기 철학, 이거는 좀 분명하게 노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하나의 진짜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결국 잡초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잡초 전문가시잖아요.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게 이거 어떻게 하지 대부분 포기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시는 프로젝트마다 그 손수 이렇게 디자인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사실 쉽지 않은데 이거 헤르마를 하면서 사실 그 건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배워서 막 이렇게 물어 아 이거 레이저 커팅 하는데 얼마 드세요? 그 어떻게 무슨 단가로 계산하세요? 이런 것부터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cm당 이렇게 카운팅이 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미니멈으로 이 레이저 커팅이 되는 센치가 두께가 몇이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아주 그런 뭐랄까 로직에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이게 재료값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물류비가 굉장히 건축공사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크더라고요. 어떤 재료를 생산해서 그걸 현장에 가져왔을 때 그 생산되는 물류비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단가 개념하고 완전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 물류에 대한 이해가 중요했던 게 그 헤르마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료를 썼는데 그게 컨테이너로 들어갈 수 있는 맥스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디자인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20m짜리 그냥 판 하나 디자인했어. 근데 결국은 현장에서는 결국 한 번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고 가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 메스는 20m짜리 메스야 되는데 현장에서 지어줄 때는 잘라진 두 가지 메스가 됩니다. 근데 이게 디자인의 의도가 A와 B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애초부터 그걸 알고 있었다면 그런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애초 디자인이 컨셉이 바뀌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제재가 어떻게 들어와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가공되어서 갈 건지에 대한 사실은 스터디가 우리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배울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덕뷰라든지 뭐 3D라든지 사실 여기에서 끝나는 거고 직접 그걸 몸으로 뛰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유통되는지를 보게 되면 뛰어서 이렇게 체득하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벽돌 같은 경우도 공장 반드시 가서 이 벽돌을 찍어내는 과정. 왜 우리나라는 벽돌이 구멍이 3개가 있는지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공장에서 이걸 찍어내기 위한 시스템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뭐 중량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근데 서양 벽돌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렇지, 없지. 그리고 또 벽돌의 질감이라든지 함수율이라든지 표면성이 달라요. 이게 앵고브라고 해서 이제 표면을 터치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벽돌은 우리나라 벽돌과 달리 이렇게 표면 터치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 뭐랄까 이렇게 파스텔 톤, 두 톤, 세 톤들이 계속 믹스된 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벽돌이 뭐 우리 소위 말하는 피터 준터라든지 뭐 콜럼바 뮤지엄에 쓴 이런 어마어마한 벽돌 같은 거 보면 그게 이게 그 건축가가 원하는 프로젝트에 원하는 컨셉의 자재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량 생산된 것 가지고 만드는 거고 거기는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벽돌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게 어떻게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제가 다른 거예요. 이미 거기서는 스토리가 있는 전제를 가지고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죠. 벽돌도 진짜 이렇게 하시면서 제작을 이렇게 하시고 하시나요? 지금 예 그렇죠. 이제 벽돌을 이제 저희가 그 실제로 이제 주문 벽돌 제작 그런 것들을 이번 프로젝트에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곡면 롱브리를 만드는 거예요. 국내 최초로. 그래서 이제 그걸 이 주형을 이렇게 뭐라 금형을 떠서 거기다가 이제 형태를 만들어서 뭐 알값이 1,400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벽돌로 라운드를 만들자 그러면 조그만한 피스를 조각 붙이잖아요. 그래서 곡면처럼 보이는 직선인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보면.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거는 분명히 곡면이 아니거든요. 직선으로 만드는 곡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싫어서 완벽한 곡면을 벽돌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금형비를 주고 그걸 몰드비를 주고 거기다가 찍어내는 타입을 만드는 거죠. 그런 단계들은 이제 그게 또 공사비 단가하고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러면 이제 그 건물에 쓰는 모든 알값을 하나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몰드 하나만 띄면 되니까. 몰드 하나만 뜨면 되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애초에 하면서 그 몰드 비용이라든지 이 몰드 값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와
없는 거는 좀 차이가 나죠. 왜냐면 곡면을 쓰더라도 그 곡면들이 다양한 형태의 곡면이 나와버리면 몰드 값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현장에서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요 비용을 감소하더라도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제시를 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줄 법한 금액이 나와요. 큰 증액 없이 하는 거고 실제로 곡면을 만들기 위해서 직선을 쪼개가지고 노임으로 그걸 일일이 공사를 하는 것보다 싸요. 훨씬 곡면을 차라리 만들어 버리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럴 수 있겠다. 그럼요. 가정을 해보면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고 완성도도 훨씬 높겠죠. 그런 식으로 이 벽돌 같은 경우는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각 소재마다 이제 그 소재의 공정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걸 좀 더 가보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트라이 해보죠.